안녕하십니까, 배현 약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좀 우리나라에서 멀어져 가고 있고요. 드디어 이제 봄에 환절기 야외 활동을 좀 즐길 수 있는 계절이 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서서히 늘고 있는 환자는 역시 알레르기 비염 환자입니다. 뭐 감기는 환절기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감기 환자는 많지 않은데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좀 늘고 있어요.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의약품, 특히 항히스타민제 알레르기 증상이 있을 때는, 그리고 코 막힘이나 콧물이 좀 많이 날 때는 뭐 충혈 제거제, 슈도에페드린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 제제들 사용할 수 있지만, 한약 제제를 병용하시면 증상에 따라서 조금 더 다양한 스펙트럼에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약 제제를 이용해서 이 어떤 알레르기 비염 증세 또는 염증성 비염 증세를 좀 더 효과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제제들을 오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괴로우셨던 분들이라면 이 방송 놓치지 마시고 꼭 보시도록 하십시오. 첫 번째는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제제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소총용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약 제제들은요, 이름이 여기 보시면 뭐 소패탕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한약 제제를 쓰고 있는지는 처방명이 뒤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이쪽 뒤쪽에 보시면은 처방명이 이렇게 소총용탕이라고 되어 있고, 뭐 여기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총용탕은 어느 때 쓰느냐? 콧물 재채기, 특히 맑은 콧물 코막힘 재채기가 있는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에는 소총용탕을 사용합니다. 이 소총용탕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듣는데요. 임상적으로도 소총용탕은 몸에 알레르기 반응 인자들, 이렇게 뭐 우리가 면역 반응 제제 중에서 뭐 IgE라든지 이런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인자들이 과하게 분비되는 것을 막아준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면역 균형을 잡아요. TH1과 TH2의 면역 균형을 잡아서 알레르기 증상이 과도하게 일어나는 것을 막아준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소총용탕을 사용하시면 그 환절기 또는 뭐 이렇게 날이 추워졌다든지 또는 화분증 등으로 인해서 콧물 재채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아주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쓸 수 있는 거는 특히 맑은 콧물 코막힘, 꽉 막혀 있다, 휴지로 뭐 이렇게 풀어내야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총용탕을 사용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소총용탕은 항히스타민제나 충혈 제거제와 동시에 같이 사용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단 마왕이 들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핑 테스트를 거치셔야 되는 분들은 역시 에페드린 드실 수 없으시 소총용탕도 드실 수가 없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드릴 처방은 요건데요. 신일청패탕이라는 처방입니다. 신일청패탕이라는 처방은, 이 제제는 노즈펜이라 그래서 신일청패탕이라는 제제에 배농상급탕 그리고 시오, 황금이 같이 들어있는 생약 제제입니다. 알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드시기도 좀 편한데요. 이 제제는 어느 때 쓰느냐? 약간 염증성 증상으로 이행되는 경우, 특히 약간 점도가 높아지는 콧물, 코막힘이 있으면서 농이 생기기 시작해서 약간 냄새가 나는 경우에 사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코 안쪽 점막이 건조하면서 마르고, 그리고 갈증도 좀 있고 찬 것이 좀 땡기면서 농성, 약간 찐득한 콧물이 나오고 잘 배출되지 않고, 이것이 심해지기 때문에 코 뒤쪽에서 냄새가 나고 후비루가 생기는 경우에 바로 이러한 신일청패탕 제제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청패탕은 말 그대로 폐를 깨끗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상초에 있는 열을 꺼가지고 코의 염증 증세를 완화시켜주는 처방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드릴 처방은 바로 무엇이냐? 현계연교탕입니다. 현계연교탕은 조금 더 만성인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만성인 경우에는 염증성 증상이 조금 더 심하게 진행됐다라고 한다든지, 또는 비염이 잘 완화되지 않는 경우, 오랫동안 비염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코 안쪽의 점도도 역시 많이 찐득거리거나 누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풀어도 양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이러한 비염 증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부에 여드름이라든지 이러한 그 피부 염증 증세도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피부 염증과 동시에 동반되는 경우에 사용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계연교탕을 사용할 때 만약에 누런 코가 좀 심해서 뒤로 막 이렇게 넘어가고 근데 약간 냄새가 심하게 난다 하면 배농상급탕이라는 제제를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십시오.
소분용으로 나와 있는 제제들은 요 정도가 가장 대표적인 제제들인데, 적용 제제는 이렇게 500g 제제인데요. 500g 제제 중에서 월비가출탕이라는 제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화분증 중에서도 일본에서도 이제 많이 사용하는 제제인데, 특히 이제 너무 맹렬하게 알레르기 증상이 막 일어나서 얼굴이 붓는다든지 콧물, 코막힘이 막 심하고 기침까지 심하게 나는 경우에는 이 월비가출탕을 써가지고 부기를 가라앉혀주는 처방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코 안쪽이 약간 찍찍하고 뭔가 막혀 있고 그렇지만 양도 많지 않고 점도가 약간 높으면서도 누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러면서 후비루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 찐득한 코가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넘어가서 약간 이렇게 안쪽이 불편한 경우에는 마에의감탕, 이거는 이제 습이라는 걸 제거시켜 주는데 이 마에의감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한약 제제를 쭉 스펙트럼 해보면 소총용탕, 그 다음에 청패탕, 그 신이청패탕, 그리고 현계연교탕, 월비가출탕, 마에의감탕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마지막 하나는 바나우박탕입니다. 보통 바나우박탕은 목에 이렇게 걸려있는 경우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거를 기울에 의한 담음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약간 체액이 정체돼서 코가 뭔가 이렇게 찍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 뭔가 걸려있는 느낌, 이 코 뒤쪽에 뭐가 걸려서 잘 제거되지 않는 느낌, 약간씩 코가 나오지만 이동성으로 콧물이 이동하는 경우, 코가 완전히 막히지 않은 경우에는 바나우박탕을 사용해서 담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거하면 그 증상이 완화될 수 있으니까, 요건 이제 뭐 알레르기, 가벼운 알레르기 증상 또는 가벼운 신경성 증상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스펙트럼에 있는 한약 제제를 좀 설명해 드렸는데, 한약 제제를 같이 그 서양의학 제제와 사용하셨을 때 상승 효과가 많이 날 수 있으니까요. 해당하는 증상이 있을 때는 좀 같이 드셔보시는 것도 권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정보가 좀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해 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도 눌러주시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구독하기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